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캡투자와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2025년 부동산 대출 정책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해본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 정부 대출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생애 최초 구입자 대출 등 다양한 부동산 대출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다주택자와 캡투자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조치로 시장의 판도를 뒤바꾼다. 1.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9억 원에서 최대 6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특히 2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면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아파트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캡투자와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강력 규제. 캡투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주요 과열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 시 이 대출마저 전면 금지했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이 붙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캡투자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3.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대출 한도 축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 역시 하향 조정되며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2025년 부동산 대출 정책의 핵심 기조인 실수요자 중심을 강조하면서도 대출 문턱을 높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4.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로 전세시장도 영향.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기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전세 수요를 억제하고 전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의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통한 부동산 투자나 주거 안정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나?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대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고 경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최근 몇 년간 급등하며 가계 부채를 증가시켰고 이는 경제 전반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약 1900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한다. 부동산 대출의 급증은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위기의 그림자,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 부동산 시장은 이미 노름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캡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적 매입이 시장 과열을 부추겼고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이재명 정부 주담대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려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규제의 파급 효과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 1.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 축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게 만들 수 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2.4억 원 디딤돌 대출으로는 주택 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와 캡투자자의 퇴장. 2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주담대 전면 금지는 캡투자와 투기적 매입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매물이 줄어들 경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3.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는 전세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전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세대출 접근성이 낮아지면 월세 전환 수요가 증가하며 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년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과 건설업계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실수요자를 위한 제언. 대출 전략 재점검.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가 축소될 만큼 본인의 자산 상황과 대출 가능 금액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결론.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부동산 시장.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대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전세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진다. 2025년 부동산 대출 시장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릴 때다. 정부의 추가 정책과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개인의 자산 관리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